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실전 수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의 요지는 우리가 실제로 그 수출 성공을 위해서는 어, 수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수출 달성을 위해서는 예, 마케팅을 할 때 어떤 일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대충 마케팅의 개념, 그 다음에 수출 마케터의 전문성, 수출 마케팅 시 유의사항, 전략적 수출 마케팅. 이 전략적 수출 마케팅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전략적 수출 마케팅 부분은요. 한 10단계로 마케팅의 절차를 나눠서요. 매뉴얼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강의의 가장 핵심은 네 번째 전략적 마케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마케팅의 개념을 보면은요. 우리가 평소에도 이 마케팅이란 말을 참 많이 하는데 막상 정의를 한다. 개념을 찾자.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개념을 갖고 일을 하는 것과 개념 없이 무개념을 일을 하는 것은 엄청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마케팅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학자나 많은 연구기관이나 마케팅 기관에서 나름대로 마케팅을 정의해놨지만 그걸 제가 이렇게 한번 쭉 모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되게 이런 말들이 공통적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을 정의한다면 마케팅이란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케터들은 소비자의 니즈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니즈라는 거는 소비자의 요구나 욕구나 영어로 얘기하면 뭐 포지션이나 아니면 인터레스트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뭐냐? 그쵸? 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뭐냐? 이걸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제품에 반영을 하고 마케팅에 반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화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소비자의 니즈가 요구가 욕구가 인터레스트가 포지션이 이게 계속 변화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 마케터들의 마케팅을 하는 마케터들의 입장에서는 이 변화하는 소비자의 변화하는 이 트렌드, 니즈 이거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그 마케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마케팅이란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거는 단순히 제품을 기획하거나 아니면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AS하거나 홍보하거나 뭐 이런 것들만 하나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얘기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범위를 좁혀서 그러면 일반적인 마케팅의 정의가 아니고 수출 마케팅을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자 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수출 마케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중요한 과정은 뭐냐? 한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지 단계로.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타겟 마켓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마케팅의 과정,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 타겟 마켓.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수출할 것이냐. 그 대상 국가를 먼저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대상 국가에 대한 시장 조사, 마켓 리서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시장 조사 결과를 놓고 타겟 마켓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에서 중요한 게 타겟 마켓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선정을 할 때는 제한된 정보 내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통해서 확정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개 실전에서는요. 타겟 마켓 선정을 할 때는
수출 통계 자료를 보고 수출이 많이 되는 국가를 대개 한 대여섯 개 정도 국가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여섯 개 국가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 조사 결과를 놓고 타겟 마켓을 한 개 내지 두 개로 확정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이제 바이어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된 시장 내에서 바이어를 찾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네 가지 단계를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장품을 수출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관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화장품이 어느 국가로 많이 수출되고 있는지라는 연도별 통계를 봐가지고 대략 한 5개 국가 정도를 여러분은 임의로 한번 선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타겟 마켓 선정이고요. 두 번째는 그 임의로 선정한 5개 국가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냐? 그것은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시장 조사 결과를 놓고 하나 내지 두 개의 국가를 타겟으로 잡는 거죠. 나는 태국, 홍콩으로 하겠다. 아니면 나는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네 번째가 바로 확정된 시장 내에서 바이어를 찾아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케팅을 정의할 때 줄여서 범위를 좁혀서 수출 마케팅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간단하게는 네 가지 단계를 얘기한다. 첫 번째, 타겟 마켓을 선정한다. 5개 국가 정도로. 두 번째, 그 선정된 타겟 마켓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해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 조사는 국가 내에서 가장 적합한 국가를 한 개 내지 두 개로 확정을 시킨다. 타겟 마켓으로 확정을 시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확정된 시장 내에서 바이어를 찾는다. 따라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면 수업이 가능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수출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마케팅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단계를 간단하게 진행을 시키면 되겠다. 실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전에서도 우리가 어떤 그 무역회사에서 어떤 특정 제품을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개는 이 네 가지 과정을 간단하게 거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 문장. 마케팅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케팅 플랜을 먼저 하고 플래닝을 한다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계획을 수행해야 돼요. Do action. 그러니까 첫 번째는 플래닝.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는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획만 세워가지고 되겠어요? 예,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점검 및 통제가 중요하다. 영어로는 보통 audit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audit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회계학에서 감사. 뭐 회계 감사할 때 그러한 감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마케팅에서도 이렇게 audit라는 단어를 쓰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니터 앤 컨트롤 이런 게 되겠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전에서 수출 마케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플래닝을 한다. 아무런 계획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플래닝을 먼저 딱 해놓고 그 다음에 do action, 그 다음에 auditing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출 마케팅의 개념, 뭐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맨 밑에 한번 볼게요. 마케팅을 할 때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Planning, Do Action, 그 다음에 Auditing.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출 마케터의 전문성. 이러한 수출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는 유능한 마케터가 되기 위한 전문성인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제가 생각했을 때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얘기한다면 첫 번째, 소비자의 구매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소비자의 구매 동기라는 것이 뭐냐?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떤 면을 중시하느냐 했을 때 미국의 어떤 마케팅 학자가 소비자의 구매 동기는 BCD 원칙이더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B는 뭐냐? 예, better quality.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better니까 베스트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cheaper price.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원하더라.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한다면 뭐가 좋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성비가 되겠죠. 그죠? 가성비가 좋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 D는 differentiation. 뭔가 다른 제품과 차별화되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케터들은 이 소비자의 구매 동기를 잘 생각을 해서 베스트 퀄리티가 아니고 베터 퀄리티. 그 다음에 베스트 프라이스는 아니지만 치퍼 프라이스. 그 다음에 뭔가 차별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가지고 마케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수출 마케터, 유능한 수출 마케터의 자질은 어떤 것들이 중요하겠느냐. 첫 번째, consideration.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요? 보통은 뭐 심사숙고 하는 거,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예요. 내 거래처에 대한 배려. 이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패션. 열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케팅 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그죠? 집중을 해서 할 때와 집중하지 못할 때. 열정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엄청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differentiation. 어떠한 특별한 어떠한 그 차별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수출 마케터의 차별에 대한 전문성 뭐가 중요하냐? 어학이에요. 어학이 제일 중요해요. 마케터의 전문성, 수출 마케터의 전문성, 어학이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실제로 무역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취업을 한 다음에 무역 관련되는 자격증이 중요하냐? 아니에요. 사실은. 뭐 국제무역사나 뭐 물류관리사나 아니면 뭐 금융 관련되는 거나 그 자격증보다는요. 이 어학이 중요해요. 어학이. 그래서 특히 어학 중에서도 뭐가 중요할까요? 영어가 중요하죠. 당연히. 물론 내가 특수 언어에 대해서 내가 전문성이 있다. 난 뭐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난 아빠 따라가지고 미국에서 중국에서 살았다. 중국어를 잘한다. 나 뭐 일본에 살았다. 뭐 독일에서 살았다.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물론 좋죠. 근데 그러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전문성은 엄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하는 만큼 내가 능력이 되는 만큼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무역이라는 거는 나중에 보면 창업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무역회사에 취업했더라도 나중에 한 뭐 30대 후반이나 40대 돼가지고는 창업을 하는 거예요. 왜요? 어학만 잘하게 되고 자기가 아이템만 좋은 게 있고 하면 창업을 했을 때 내가 더 많은 수익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인생 살아가는 것도 재미가 있고 그쵸? 성취감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어학에 대한 전문성은 엄청 중요하다. 영어 하나. 이건 목숨이 달린 문제다. 내 몸값을 결정한다. 이렇게 봐도 예. 뭐 특별히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아직도 영어 공부해요. 넷플릭스라는 그 앱 있잖아요. 그쵸? 영화. 나 그거 잘 때도 틀어놓고 자요. 지금도 진짜로 틀어놓고 잡니다. 틀어놓고. 왜요? 자면서라도 영어를 들으면서 자려고. 물론 그 영화 화면을 보진 않아요. 베개 밑에다 켜놓고 그런 노력이라도 한다라는 거죠. 영어를 계속 잘 때까지도 듣는 거예요. 처절하죠.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화장품을 수출한다? 화장품 공부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예. 화장품에 대한 공부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외 특정 시장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면 좋다. 나는 뭐 베트남 시장 전문가다. 나는 뭐 말레이 시장, 나는 미국 시장, 나는 일본 시장. 해서 특정 시장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유능한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영어는 필수다. 영어는 목숨 걸고 하자. 목숨 걸고 하자.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나만의 전문적인 아이템, 전문 지식이 있는 아이템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전문성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그죠? 인생을 살아갈 때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주전자가 중요하다고. 줏대가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쵸? 그죠?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어학, 아이템, 특정 국가에 대한 예, 전문성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출 마케팅 할 때 실전적으로 유의할 사항이 뭐냐? 이거 뭐 지금 뭐 한 15분 정도 얘기할 때 얘기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요 화면에서 첫 번째, 정부의 마케팅 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지자체, 그다음에 정부기관, 수출기관 이런 데서요. 무역 하는 업체에 대한 마케팅 지원 제도가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예, 제도도 잘 돼 있고 자금도 엄청 많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부의 수출 마케팅 지원 제도를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합니다. 검색을 할 때 수출 마케팅 지원 제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수출 바우처 제도라는 마케팅 지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수출 마케팅 지원 제도를 한번 쭉 검색을 해보는데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일단 검색어를 이렇게 집어넣어봐요. 수출 마케팅 지원 제도. 그래서 한번 쭉 전반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수출 바우처 제도. 이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아니 정부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돈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지원을 안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특히 여러분들이 뭐 중소업체 뭐 여러분들이 대기업체일지 모르겠지만은 뭐 대기업체도 마찬가지겠죠. 지원만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두 번째, 마케팅을 통해서 실제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뭐 인터넷 시대다, 뭐 전자무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인터넷 가지고 바이어를 찾고 시장 조사하고 한다지만, 예, 그게 충분한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 저기 자판 몇 번 두들긴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예. 그 정보의 엄청난 정보의 바다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우리가 끌어내려면 엄청난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끈질기고 집중력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실무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긴 해요. 많이 알수록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역 계약을 배웠지만은,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또 이제 뭐 대금 결제라든지 운송이나 보험이나 통관이나 무역 서식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제로 바이어하고 이렇게 협상을 할 때, 그쵸? 무역 실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모든 조건들을 협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결제에 관한 협상, 뭐 보험에 관한, 뭐 운송에 관한 거, 그쵸?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오의 무역 조건 협상 시에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윈윈 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쵸? 우리 윈윈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쵸? 말로는 참 많이 하는데, 실전에 딱 들어가면, 에이, 저놈 내가 이겨버려야지. 내가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취해야지. 실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너무 상대방을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너무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다음에 배려 없이 예?
그렇게 협상을 하거나 해가지고는 상대방도 바보가 아닌데 그게 될 수가 있겠어요? 진심으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자. 나도 이익을 얻고 너도 이익을 얻자라는 서로 윈윈 하려는 그러한 자세가 실제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윈윈하는 자세가 이게 몸에 체질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 해외 시장 정보 및 바이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를 찾고 해외 시장 정보를 시장 조사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는 나중에 또 실제로 어떻게 이러한 사이트들을 우리가 획득할 것이냐, 그건 또 나중에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부터는 마케팅 절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무역 상사의 입장이라면 기초 작업이 좀 필요해요. 왜 여기서 무역 상사라는 표현을 썼냐면 우리가 수출하는 회사들을 크게 나눠보면 제조를 하면서 수출하는 회사가 있고요. 단순히 우리 회사처럼 거래를 중간에서 제조를 하지 않고 물건만 수출입을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무역 상사의 입장이라면 제조를 하지 않는 무역 전문 회사의 입장이라면 기초 작업이 좀 필요하다. 그 중에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 수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조하는 기업체다. 화장품을 제조해서 수출하는 기업체다. 그러면 이미 수출 아이템은 그 회사는 화장품으로 결정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무역 상사라면 내가 특별히 제조하는 제품이 없으니까 어떤 제품도 나는 수출을 할 가능성, 그러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많은 아이템 중에서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수출 아이템을 내가 막상 떠오르는 게 없는데 어떤 아이템을 내가 가지고 수출할 것이냐. 수출 아이템을 선정하는 방법은요. 되게 실무적으로는 어떻게가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수출 아이템을 찾는 거냐 그 얘기예요. 첫 번째, 국내 전시회를 많이 참가해보면 좋아요. 참관해보면. 그래서 뭐 코엑스라든지 아니면 뭐 킨텍스라든지 전국의 큰 도시 뭐 부산이나 뭐 부산의 백스코나 뭐 대구나 뭐 광주나 이런 데 가면 다 전시회들이 있거든요. 전시장들이. 전시회를 많이 해. 거기 가면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전시회를 잘 검색을 해가지고 가보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국내 인터넷 검색 엔진을 통한 검색도 중요하다. 뭐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어를 잘 집어넣으면 좋겠죠. 뭐 수출 유망 품목이라든지 뭐 2000년대 유망 품목, 뭐 2020년도 유망 품목, 뭐 아이디어 상품,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의외로 좋은 아이템들을 만나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가 있다고 그러나요? 몇십 개 있잖아요. 그죠? 열 몇 개 있나요? 예. 그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시면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조금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유망한 기업체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한 기업체들을 한번 검색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 다음에 각종 협회, 그러니까 품목별 협회요. 예를 들면 뭐 전자협회라든지 자동차협회라든지 뭐 부품협회라든지 화장품협회라든지 식품협회라든지 뭐 이런 협회 들어가서 그 회원 상사들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소기업청에서 만든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이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 많은 하시게 되면 이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가 있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수만 개의 기업체들 정보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그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코참비즈라는 사이트, 그 다음에 고비즈코리아라는 사이트, 그 다음에 이제 통계단을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뭐 트레이드 코리아라는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만약에 아이템이 선정이 됐다면 예를 들면 잠깐 화장품 얘기를 하지만 화장품으로 내가 선정을 했다 했을 때 화장품 회사도 수천 개거든요. 우리나라에 화장품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요 대략 한 3천 개가 돼요. 그 많은 업체 중에 어떤 업체의 물건을 내가 수출할 것이냐, 어떤 업체와 거래할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나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제조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안정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큼 중요하냐면요. 제조업체를 선정한다는 게 얼마큼 중요하냐면, 우리가 결혼할 때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해요. 왜요? 네, 신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정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중간에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쵸? 예. 그래서 안정성 있는 업체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이익률이라든지 저번수라든지 설립 연도라든지 그 회사의 로케이션이라든지 회사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안정성이 있다 없다라는 거는 이게 좀 정량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숫자로 알 수가 있죠.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는 신뢰할 수 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업체냐? 중간에 딴말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업체냐? 우리가 제조업체와 무역업체는요, 한 배를 같이 탄 동반자예요. 깨지면 정말 힘들어요. 중간에 깨지면 또 다른 파트너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정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 그게 마케팅 성공의 키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제조업체를 우리가 선정했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여러 가지 서로 간에 공부에 관한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쵸? 거래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을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협상의 내용이 주된 게 뭐냐? 수출 방식을 첫 번째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공급 조건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샘플 제공의 범위. 그 다음에 홍보 자료를 누가 어디까지 작성할 것이냐. 그 다음에 기술 정보 제공의 범위 및 기밀 유지. 그 다음에 사양을 어디까지 변경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바이어가 화장품 사이즈 좀 줄여줘. 사이즈를 500ml인데 250ml 줄여줘 했을 때 줄일 수 있겠는지. 성분을 좀 바꿔줘 했을 때 어디까지 바꿀 수 있겠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품의 포장 및 라벨. 이게 라벨이라는 게 수출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라벨링이라는 게. 그래서 어느 선까지 어느 정도까지 라벨을 만들어 제작을 할 수 있겠느냐. 국별로 필요한 라벨링에 대한 그 정보는 누가 얻을 것이냐. 그 다음에 누가 작성할 것이냐. 이런 것들. 현지어로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쵸? 예를 들어가지고 화장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영어로 되어 있는 라벨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포장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포장할 것이냐? 이게 판매 및 이 포장이라는 게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쇼핑 마크.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화인이라는 거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마케팅 실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정리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마케팅을 할 때 제조업체 입장이냐, 무역 상사 입장이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조업체 입장이라면 제조하고 하면서 수출하는 업체라면 지금부터 여기부터 이 화면부터 시작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무역 상사라면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첫 번째 아이템을 정하는 게 중요하고 제조업체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전략적 마케팅 업무 처리 절차 해서 이제부터는 제조 수출업체건 아니면 전문 무역 상사건 어쨌든 수출 마케팅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대로 이러한 내용대로 마케팅을 하자. 실전에서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로 1번부터 나왔죠? 그래서 수출 업무 마케팅 업무 처리 절차를 지금부터 1번부터 10번까지로 나눠서 10가지 단계로 나눠서 그러한 절차별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출 마케팅 업무 매뉴얼이다. 매뉴얼. 제가 설명하는 대로 마케팅을 할 때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따라하면 되겠다. 그래서 10가지 단계로 제가 나눠놨으니까 이대로 마케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목도 실전 수출 마케팅 전략적 마케팅 절차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애초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뭐부터 시작하는 거냐? 첫 번째, 내가 선정한 아이템에 대한 수출 경쟁력 평가를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정한 제품이 실제로 경쟁력이 있느냐, 경쟁력이 있다면 어느 정도냐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를 하려면 사전에 여러 다양한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러한 가정하에서 우리가 수출 경쟁력을 평가를 할 때는 첫 번째 제품의 상품성 퀄리티. 제품의 퀄리티가 100% 완벽한 상태냐. 혹은 다른 제품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품의 현지화를 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다시요. 제품의 상품성을 평가할 때는 제품 자체로서 품질이 완벽하냐, 수출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다른 제품과 유사한 제품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 우위가 있느냐, 그 다음에 현지화가 가능하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근데 제품의 기술성, 경쟁 품목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 우위가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품의 시장성. 시장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 시장에서 받아들일 만한 제품이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수출 경쟁력이 있느냐. 수출 가격이 경쟁력이 있느냐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제품의 시장성 그랬으니까 억셉터블한 제품이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가격 경쟁력을 얘기한다. 아무리 제품의 상품성이 좋고 기술성이 좋더라도 가격이 비싸면 실제로 수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제품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다고요. 뭐냐면 특히 그 제품의 개발자가 오너일 경우에 상당한 제품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으면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품성 및 기술성을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그 완벽함을 기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넣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의 시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출 안 되는 제품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어떤 경우에 오너가 개발자인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많다. 왜요? 제품의 완벽성, 제품의 그 100% 완벽성을 추구하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더라. 그건 별로 좋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제품의 디자인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세계는 디자인 혁명 시대다. 디자인 전쟁의 시대다. 그쵸? 그래서 이 디자인에도 엄청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는 제품의 색상, 컬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제품의 특성에 따른
아니면 국가에 따라 가지고는 선호하는 혹은 또 기피하는 그러한 색상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그쵸? 하다못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어떤 차냐 따라 해가지고, 예, 색깔이 맞는 그러한 자동차들이 있고, 이렇게 별로 매칭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 벤츠, 초록색 벤츠를 보셨나요? 보신 적이 있다고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벤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벤츠 그러면 되게 딱 우리가 많이 보는 게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잖아요. 그쵸? 예? 회색은 가끔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국가에 따라 가지고는요, 좋아하는 색, 국민들이, 좋아하는 색, 좀 싫어하는 색, 그런 색깔이 있는 나라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이, 국민들이 다 되게 이런 색깔은 싫어해. 이런 색깔은 좋아해.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 중국,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되게 붉은색, 뭐, 황금색, 이런 것들 좋아하잖아요. 그쵸? 예.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요, 보면, 베트남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검은색이나 회색이나 녹색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하는 거는 눈에 탁 띄잖아요. 그쵸? 왜냐면 그런 색깔들을 많이 보니까. 그 나라 가게 되면. 근데 싫어하는 거는 잘 안 보이잖아요. 안 쓰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은 기피하는 색깔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를 우리도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제품의 포장, 패킹도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패킹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의 브랜드 파워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뭐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브랜드 파워가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인지상정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하다못해 우리가 콩나물이나 두부를 사더라도 풀무원 뭐 이런 브랜드 있는 걸 살라고 원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는 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쉬운 게 아니죠. 많은 시간과 그 다음에 또 자금 투여가 돼야 되겠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이나 규격이나 검사. 예. 인증이라는 거는 니네 제품 우리나라 들어올 때 이러이러한 사전에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서 어떠한 허락을 받아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비자 비슷한 느낌? 예. 우리가 어떤 나라에 갈 때도 비자가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없는 나라가 있고. 비자가 있는 나라는 비자가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제품에 대해서도 인증이라는 비자를 요구하는 나라가 있고 요구하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품목별로 다를 수도 있고 만약에 요구한다 그러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데 중국 같으면 위생검사라는 인증을 미리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수출 못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인증이 필요가 없어요. FDA 승인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으로 만약에 화장품을 수출할 때는 FDA에다가 등록을 하거나 승인, 뭐, 레지스트레이션이나 어프로를 받아야 된다. 그거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자발적 신고제도예요. VCRP라고 그래가지고, VCRP라고 그래가지고, Voluntary Cosmetic Reporting Program. VCRP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거나 말거나 통과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져 가지고 지금 뭐 그다음에 또 뭐 화장품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긴 하죠. 우리 제품은 뭐 우리 화장품은 미국 FDA에 승인을 받았다. 아니 승인이라는 게 아예 없다니까요. 없어. 인증이라는 것도 없고 아예 없어요. 그냥 화장품 회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보의 목적상.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거죠. 예. 그냥 이상하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상하다라고. 어쨌든 인증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출 가능성을 분석한 다음에는 이렇게 평가표를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상품성, 기술성, 시장성, 색상, 디자인, 포장,
브랜드 파워, 회원 인증 및 규격이 A냐, B냐, C냐, D냐, E냐. 마치 여러분들 학점처럼 A 학점이냐, B 학점이냐. 뭐 받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학기말에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들 저한테 딱 학점을 받았는데 B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보통이에요? 물론 자기가 노력한 만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쵸? 일반적으로 A 받는 게 좋겠죠. 당연하겠죠, 그쵸? 마찬가지예요. A를 받아야 돼요. 각 항목별로. B만 받아도 바이어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B 받았을 때 별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니까요. 누구한테 평가를 받을 때, 야, 너는 B급이야. 그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 A급이야. 그러면, 기분 좋아. 그쵸? 그래서 A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고, 만약에 B나 C나 D나 E다. 그러면 A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다? 수출 가능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이 평가한 다음에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사실은 그 제품은 수출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지도 몰라요. 아예 마케팅을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냉정한. 그래서 이렇게 분석표를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고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마케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게 이제 수출 마케팅의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게 되면 이것부터 시작을 한다. 이게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이게 뭐예요? 수출 가능성 분석이 첫 번째. 그 다음에 평가 개선 방안 마련하고 개선하고. 이게 중요하다. 첫 번째다라는 거고요. 요 지금 평가표는요. 어떤 제품이었었냐면 휴대폰 살균기예요. 휴대폰 살균기. 요새 휴대폰에 보면 우리가 손으로 정말 만지작만지작하니까 어떤 바이러스나 뭐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살균하는 그러한 어떤 기기예요. 평가를 해보니까 상품성은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기술성도 좋고, 근데 시장성 가격이 좀 비싸. 그 다음에 색상이 너무 단조로웠어요, 보니까. 근데 디자인은 참 괜찮았어요. 포장도 잘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새로운 제품이다 보니까 브랜드 파워는 별로 있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인증이나 규격은 이미 여러 나라에 받아놨더라고. 국내에서도 뭐 KC 받아놓고. 그래서 이 제품은 가격을 좀 다운시키고, 색상 좀 다양화하고, 근데 브랜드 파워는 뭐 어쩔 수 없겠죠. 이렇게 개선을 하면 좀 좋겠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 중요한 게 두 번째 단계. 수출 마케팅의 두 번째 단계. 아까 첫 번째가 뭐였죠? 수출 가능성 분석. 그래서 수출 가능성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수출할 만하네? 괜찮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수출 아이템, 본인의 아이템은 마케팅 컨셉을 빨리 수립해야 돼요. 마케팅 컨셉을. 마케팅 컨셉이라는 게 뭐예요? 컨셉이라는 게 자기 제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떠한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이미지는 왜 만들어요? 상대방을 설득하려니까. 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내 제품이 이렇게 좋은 거야. 하다못해 우리가 면접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취업 면접을 이렇게 갔을 때도요. 자기 컨셉을 갖고 가야 돼요. 그쵸? 나는 굉장히 좀 창의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아니면 나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아니면 나는 굉장히 세련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답변도 해야 되고 자세도 그렇게 견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쵸? 그 제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컨셉을 수립하고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제품의 컨셉을 보통 우리 실전에서는 셀링 포인트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너한테 내 제품을 팔기 위해서 너한테 내가 이러한 관점을 나는 주장하고 싶어.
라는 내가 주장하고 싶은 셀링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 제품은 이렇게 특장차가 있어. 이렇게 우리 제품은 이러한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고 차별성이 있어. 이걸 보통 우리가 특장차 그렇게 얘기해요. 특장차라고 해서 자동차의 일종이 아니에요. 자동차. 뭐 앰뷸런스, 뭐 사다리차, 예? 뭐 트랙터 이런 특장차, 뭐 병원차 이런 게 아니고요. 특징, 장점, 차별성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짧게 줄임말들. 예. 그렇죠? 왜 이렇게 말을 줄여놨어요? 특장차라고. 예, 기억하시라고. 아까 주전자처럼. 빠삐용, 주전자 뭐 이런 것처럼요. 예, 예, 예. 자,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또, 그쵸. 예. 인생은 또 뭐 정비공이 없다,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정답이 없다, 비밀이 없다, 그쵸? 예. 그 다음에 공짜가 없다. 특장차, 정비공, 주전자, 빠비용, 예, 이렇게 줄임말들, 그쵸? 그래서 꼭 기억하시라고요. 특징, 장점,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컨셉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의 do와 don't를 반영을 하고 이런 컨셉을 만들 때는 예,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그 컨셉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슬로건이나 이러한 컨셉을 나타내는 슬로건 혹은 애드 카피, 광고 카피를 작성을 해서 홍보물에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제품의 컨셉, 셀링 포인트를 우리가 딱 잡아놓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를 멋진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 슬로건으로 만들고 광고 카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홍보물에 활용하고자 하는 거죠. 홍보물에 이러한 컨셉을 딱 집어넣었을 때 예, 상대방 마음에 이게 딱 맞는다면, 예, 필이 꽂힌다면, 예, 상대방이 원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핵심을 찌른다면 상대방은 구매에 대한 어떠한 요구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컨셉을 수립을 한 다음에는 홍보물을 제작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홍보물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수출 마케팅 홍보물 첫 번째, 서큘러 레터라는 거를 잘 써놔야 돼요. 예. 서큘러 레터라는 거는 한국말로 하면 거래 제안서 옆에다 하나 써놔요. 메모. 거래 제안서. 미국 사람들은 보통 그냥 뭐 비즈니스 레터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큘레이터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 제품의 특장차 컨셉을 충분히 반영하고 특장차를 간결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거래 제안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워드 파일로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인터넷 갖고 바이를 찾아가지고 예, 바이들한테 이런 서큘레이터를 예, 쭉그 거래 제안서를 쭉 보내다 보면 바이한테 반응이 들어오면 예, 이제 상담이 시작이 되겠죠. 그쵸? 어떻게 보면 이 서큘레이터라는 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기 잡을 때 예, 미끼하고 똑같은 거죠. 그쵸? 그쵸? 미끼를 얼만큼 예, 그 대상 어종이 내가 낳고자 하는 대상 어종이 예, 좋아할 만한 미끼를 쓰느냐라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예. 뭐 그거하고 꼭 비슷하진 않지만 예.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서큘레이터가 뭐냐 그랬을 때 낚시할 때 미끼요. 지렁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떡밥이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쉽게 설명하자니까 예를 든 거고요. 워드 문서를 만들어야죠. 아래 한글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그냥 개념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 철없는 사람들이. 그 포항지철에 한번 갔다 와야 돼. 철없는 사람들은. 예. 미안해요. 예, 옛날 개그를 해서. 철없는 사람들은 예, 포항제철 포스코에 한번 갔다 와야 돼. 예, 거기서 예, 철을 좀 많이 좀 갖고 와야 돼. 그만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소개서, 예, 제품 하나하나 좀 상세한 내용의 PPT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왜요? 서큘레이터 보냈을 때 상대방이 관심 있게 되면, 야, 너 대충은 특징, 뭐 장점 이런 건 알겠는데 제품별로 자세한 그 정보를 좀 줘. 그럼 미리 만들어놨다가 바로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PPT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카탈로그도 만들고 종이로도 만들고 파일 형태로도 만들고 그쵸? 그 다음에 홈페이지 당연히 뭐 홈페이지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 비디오가 중요해요. 예,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유튜브에다 홍보하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정보들을 검색을 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더 하겠죠.
이제 동영상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유튜브나 뭐 이와 유사한 게 또 유튜브와 유사한 어떤 회사가 또 나타날 수도 있겠죠. 경쟁업체들이. 그렇죠? 앞으로 이제 비디오 시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구글이나 야후 검색하는 것처럼 예, 유튜브를 많이 동영상을 많이 검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도요. 제품이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마케팅할 때는 항상 이 비디오를 만들어요. 근데 비디오를 만드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뭐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거 직접 촬영하는 거예요. 예, 그쵸? 예, 카메라 갖고 촬영하는 거고, 그쵸? 영상기 갖고 촬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PPT로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그 PPT에 보면요 동영상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촬영하는 것보다는 PPT를 만드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왜냐면 촬영을 한번 해놨다가 내용이 바뀌면 재촬영을 해야 되죠. 비용도 많이 들죠. 첫 번째 촬영할 때도 비용 많이 들죠. 근데 PPT로 만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그 비용이 별로 많이 안 들잖아요. 그쵸? 뭐 거의 들 게 없죠. 뭐 들 게 뭐 있어요. PPT로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PPT로 동영상 만들 때는 이래요. 먼저 PPT 초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초안을 갖다가 일단 편집을 하는 거예요. 편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자인을 좀 하고, 좀 멋있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애니메이션을 집어넣어요.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뭐 만화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막 돌아가게 만들고 화면이 막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동영상으로 저장만 시키면 바로 그 PPT 동영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PPT로 진짜 동영상을 만들어주나 궁금하면은요 유튜브에 들어서 PPT 동영상 제작 이렇게 한번 쳐봐요. 그럼 한 5분에서 10분짜리 그 유튜브에서 한번 쳐보면 5분에서 10분짜리 자료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나도 만들 줄 안 되니까요. 나도. 여러분들 금방 만들죠. 나도 만들 줄 몰랐죠. 나 컴퓨터 잘 못해요. 근데도 유튜브 몇 개 이렇게 쫙 보니까 만들겠더라고. 그래서 실제 해보니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물론 100% 내 힘으로 만든 거 아니고, 중간중간 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 직원들, 그 디자이너들한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나는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컴퓨터 도사들 아니에요. 그쵸? 예. 컴퓨터 찐이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할 수 있다고요. 어렵지 않아.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봐요. 그래서 사실 이번 강의에 대면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내가 이건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어. 여러분들과 같이 아이템 정해가지고 각자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왜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업하게 되면 이 작업은 해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해외 영업부로 만약에 발령이 났다? 이거 안 할 수가 없거든. 당연히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미리 한번 해보고 가야죠. 왜냐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만들 줄 몰랐기 때문에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대략 러닝 타임은 대략 한 2분 30초, 3분짜리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PPT를 슬라이드 수로 얘기하면 한 30이 아니고 한 20 내지 한 25 슬라이드 정도. 그걸 만들어가지고 동영상화 시켜버리면 대략 한 2 내지 한 3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컨셉을 잡은 거, 요거는 이제 그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제품은 뭐였어요? 패션 안경이었어요. 이건 이제 어떤 학생이 어떤 과정에서 나를 만나서 저한테 이제 마케팅을 공부한 학생이 이걸 한번 수강생이 만든 거예요. 수강생이. 그래서 패션 안경에서 이렇게 컨셉을 한번 잡아본 거예요. feel, feeling 해서 feel이라는 단어, feeling이라는 단어 이게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갖고 컨셉을 잡아놨고 필이 다르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차별화된 것을 느껴봐라라는 거죠. 다른 패션 환경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컨셉을 가지고 슬로건을 이렇게 만든 거죠. 당신의 얼굴과 마음, 자신감, 만족감이 채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걸 이제 영어로 이제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수강선 쓰셨더라고. Feel your feeling.
근데 조금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 그쵸?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그쵸? 예, 근데 어쨌든 예로서. 그래서 컨셉을 잡아서, 아, 이렇게 사용을 한다. 라는 거를 얘기해 준 거죠. 예로 한번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다른 수강생들이 만든 건데, 셀링 포인트들. 그래서 바이오셀러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천연 소재가 90% 이상이 들어가서 수분과 보습력이 뛰어난다. 그래서 프리먼 마스크를 강조를 한 거고, 3중 시트다. 뭐 이런 것도 쭉 강조한 거고. 그 다음에 슬로건. 아까 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컨셉을 슬로건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수강생들이 이렇게 썼더라고. Take rest, take beneficially, take stay on your mask. 이건 이제 마스크팩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스크팩인데 어떤 친구는 휘정 is 휘정. 어떤 친구들은 feel luxury premium skincare.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갖고 슬로건을 만들어 봐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Take rest for your better skin. It's the skin intelligent choice. private spa in your home.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슬로건을 잡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잡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제품 컨셉. 예시 또 알아볼게요. 무슨 호출벨 같으면 people to people connect your act. 아이섀도우인데 galaxy in your eyes. in your eyes. 네 눈알에 은하수가 흘러. 웨어러블 청정기, 네일 스티커 이런 식으로 fit perfectly color my personality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잡더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제 마케팅 환경 분석인데 여기부터는 이제 시간이 대략 한 거의 1시간이 돼가니까요. 너무 지루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국제 마케팅 환경 분석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도 예, 마케팅 자료는 같은 것을 활용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자,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